현재 장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와 메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시장은 증시 초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이끌며 나스닥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페드가 예상대로 올해 첫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3대 지수는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는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돼 주가가 현재 장외에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매출은 약 249억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를 다소 상회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으로 특히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도 회사 전체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점은 또다시 주가의 상승 동력을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제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또 상당히 감소를 했고 4분기 동안 약 41만 8천 대를 인도해 이는 전년 동기 대비는 약 15% 감소한 수준이지만 이거는 누구나 실적을 발표하기 전 예상을 했기에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테슬라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중국의 BYD가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꽤나 많이 추월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전년 대비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도 이익률을 압박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만은 했지만 결국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주가를 또 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단기적으로는 또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핵심 사업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던 점 그리고 경쟁 심화 세액 공제 종료 등과 같은 앞으로도 부담 요인이 있다고 지적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이 로봇 사업 등이 장기 성장 동력에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보다 미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날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약간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이상 상승 중이라 어찌 보면 2025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이제 테슬라에게는 이 전기차라는 이 옵션 자체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미래 사업 그러니까 옵티머스 그리고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이 기술력이 결국에는 테슬라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 갈 것이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메타의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현재 주가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메타는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이 월가의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지금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메타는 매출 59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나 매출 성장세를 이뤘고 이 매출은 시장 예상한 585억에서 586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라 메타는 주당 8.88달러의 이익을 보고해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고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수치라 현재 장외에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 메타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광고 비즈니스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 활동이 탄탄하다는 신호로 해석기 때문에 메타 광고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이제는 더 정교해지면서 광고주들의 수요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그 결과 광고 매출이 이번 실적에 큰 성장 동력을 이끌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메타는 향후 전망에서도 강한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특히 2026년 자본 지출을 또 크게 확대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라 밝히며 이 지출 규모는 1150억에서 135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 때문에 또 단기 이익률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는 또 향후 실적 발표와 주가 흐름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메타의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 메타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약복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번 4분기 실적의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강한 성과를 보였기에 특히 광고 매출과 AI 기반 광고 효율이 성장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실적 호조와 함께 향후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 또 투자자들 관심을 끄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약 한 3%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마소는 매출 8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약 17%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 803억 달러를 웃도는 성적을 보여 순이익 역시 309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4.14달러를 기록해 예상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소의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주된 배경은 핵심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 애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해 이 증가율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직전 분기 대비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 일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어 특히 실적 발표 이후 마소의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파트너십 변경 이후 약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오픈 AI가 이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도 계약을 맺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인 지위는 약화되는 측면도 보여줬기에 이제 또 이러한 우려가 또 증시에 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주된 큰 두 가지 이유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약간 느려졌다는 점, 그리고 AI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타나 지금 테슬라 그리고 메타는 올라가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이 또 잘 나오지 않았기에 당분간은 또 마소의 주가가 좀 주춤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되며, 지금 트렌드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파월이 금리를 또 동결을 하면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이번 FOMC는 누구나 예상했듯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죠. 이에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금리를 안 움직였다는 사실보다는 연준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분명히 좋아졌다는 점이라, 파월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결국 이러한 말은 소비와 고용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보면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도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 말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줄 만큼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연준도 서두르지 않고 지금까지 단행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경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체크해야 될 점은 작년 말까지 이어졌던 연속 금리 인하 흐름이 이번 회의에서 명확히 멈췄다는 점이라, 이는 연준이 긴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동시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고 공격적인 추가 인하도 아니라는 신호라, 쉽게 말하면 결국 방향은 인하 쪽이 맞지만 속도는 훨씬 느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파월도 언제 금리를 내릴지 또 몇 번 내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고, 대신 앞으로 나오는 물가 고용 또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유지를 해, 이러한 뜻은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할 수는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실추를 피하기 위한 매우 전형적인 스탠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은 마이크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고, 주가라는 게 떨어지는 주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이 굉장히 무섭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마이크론은 이날도 좀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신고가를 달성했고, 점점 이러한 HBM 그리고 SSD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 또 공장 착공을 한다면서 다시 주가에 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사이클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 과거에는 메모리 업종들이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하락, 적자라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달라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이 이 사실상 필수 부품이 되었고, 이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엔비디아, AMD 생태계에서 본격적으로 편입될 핵심 공급자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가격 결정력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에게로 돌았다는 점이고, 디램과 낸드 모두에서 감산 효과가 누적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SNT스크는 최근 100% 현금을 내놔라,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지금 부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에 따라 이번 사이클은 단순히 PC 스마트폰 회복이 아니라 AI 서버라는 고부가 가치 수요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